이제 좀 어려운 이제 파트를 해왔습니다. 사실 이제 민총의 특성은 계약법과 물권법을 배운 다음에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이제 계약법일 거고요. 물권행위가 물권법입니다. 그 행위는 공통점인 법률행위예요. 그러니까 물권행위 취소, 채권행위의 공통분모인 법률행위가 민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법률의 개념을 알 겁니다. 그런데 순서상으로 항상 또 법률의 것들을 먼저 민총법부터 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강의가 물권법 얘기와 그다음 매매계약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껴진 것을 저도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되게 피상적이에요. 그리고 정작 또 물권법 가면 또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매방가지예요. 차라리 지금부터 차고차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서 적용해 나가면 물권법이 또 반복이 될 테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민법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좀 제 강의에 대해 진심으로 보여서 제가 이렇게 노트를 갖고 다녀요. 제가 이제 저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서 생각한다 하지만 좀 움직이는 게 좀 움직이면서 좀 생각하는 스타일인데 그때마다 강의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가르칠까 하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게 지금 나오는 산물이에요. 저도 스스로 제가 머릿속 되뇌겨요. 질문하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핵심이구나.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어렵게 느끼지만 아 그렇다고 해도 제가 이렇게 노력하면서 나오는 경력 산물이라는 걸 아시면 아마 좀 더 즐겁고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대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 깨알 같은 자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이 강의 노트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저를 한번 믿고 한번 잘 배워주십시오. 나중에 이게 정말 이 원리를 이해하시게 되면 나중에 뭘 하시든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리고 시험을 합격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그 자격증으로 뭘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때부터 그 효력을 발휘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 취소. 이제 무효 파트를 배웠습니다. 법률 취소. 취소는 일단 어떤 경우 취소할 수 있죠?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107.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무효예요. 108조 통정호의 표시 무효예요. 아, 109조 있었다. 차하고 그 다음에 110조. 여러분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109조와 110조입니다. 아, 이 법률의 취소 파트는 뭘 전제로 한다? 109조와 110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맞아 또 해서 안 배운 게 있어요. 중요한데 우리의 시험법에 안 들어간다. 뭐가 있다? 제한 능력. 이 제한 능력에는 미성년자와 이제 후견인, 성년 후견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후견인은 더더욱 시험이 잘 안 나오고 딱 한 번 나온다 했죠. 대리권의 소멸 사유와 관련해서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때, 계약을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만약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법률행위, 예컨대 계약을 했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 취소는 109조, 110조 제한능력 미성년자의 파트와 관련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출발하셔야 합니다. 자, 법률행위 취소란. 자, 무효 취소 개념 있죠. 유동적 유효. 일단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본다. 하지만 취소권자가 나중에 취소권 행사하게 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없다. 이런 패턴이 뭐 비슷하죠? 유동적 무효와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해서 뭐라 한다? 유동적 유효다. 그리고 취소 사유가 이게 취소 사유잖아요. 뭐였죠?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을 이루하여. 자, 법률의 취소 파트는 사유를 기억하십니다.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이다. 그 밖에 취소 사유 가지고 취소 파트에 나오는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시험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 취소 사유는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이유로. 아, 취소 사유로. 소급적으로 무효로 한다. 일단은 유효한데 향후에 취소권자가 취소권 행사하면 법률행위 성립 시기까지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 취소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서
법률관계의 효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일방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동의에 상관없이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다. 자, 요런 거. 자, 일방적 의사표시인데 상대방이 있죠. 그래서 단독행위. 일단 일방적 의사표시니까 계약은 상방의 의사가 존재하고 합치되는 건데 취소권은 취소권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독행위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딱 두 가지만 있었어요. 유증, 재단법인 설립. 취소권, 해제권은 이제 앞으로 많이 언급될 텐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고 또 특징이 뭐죠? 형성권은 법률관계의 효력을 발생. 지금 법률관계의 효력에 대해 영향을 끼치죠. 어떻죠?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효과 발생을 상대방과 합치 의사의 동의를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일방의 의사입니까? 일방의 의사라니까 형성권이다. 일방의 의사로 법률관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게 형성권이다. 이 개념들은 계속 세트로 외우셔야 합니다. 아, 형성권 개념, 일방의 의사표시도 법률관계에 영향을 끼치는데 어떻게 됐죠? 유효를 무효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근데 무권대리 주의는 뭐였죠? 추인은 유동적 무효를 무효 상태에서 소급하여 본인에게 효력을 미치게 하는 거잖아요. 추인 또한 의사표시잖아요. 추인 또한 사후 내리권 수요는 아니고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에 영향을 끼치죠.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고 누구죠? 상대방이 무권대리인 상대방이고 또는 무권대리인이 될 수도 있죠. 본인 입장에서. 그래서 또 형성권이고요. 효력이 없는데 소급화해서 유효하게 만든다는 거. 또 같이 이렇게 좀 세트로 가십시오. 자,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무권대리 추리할 때. 자, 취소권만을 또 잘 나옵니다. 항상 재산권은, 채권은 양도가 가능해요. 근데 취소권도 형성권이니까 재산권이에요. 민법에 나오는 권리들은 다 재산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재산권이 양도가 원칙이지만 취소권만을 독자적으로 양도할 수 있냐가 이제 쟁점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럼 취소권이 지금 뭐예요? 그렇죠?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게 방법이 어떻죠? 취소권이 있었죠.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게 있었죠. 취소권, 그 다음에 계약 해제권. 여기 비교되게 보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계약 해지, 장래에 대해서 그러한 권리들은 계약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죠. 그런 것들은 독자적으로 양도 못한다. 개념을 아십시오. 이 정도의 개념들, 당사자의 지위와 함께 양도된다. 따라서 당사자 지위가 양도되면 그 취소권도 함께 이전된다. 그 취소권만을 따로 양도할 수 없다. 이 문구는 제 자습서 110페이지 나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취소는 여기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 좀 할 게 있거든요. 의사표시의 흠을 이유로 그것이 요소가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결합됐다. 그러니까 법률행위, 항상 계약으로 이렇게 읽으면 감이 안 와요. 제가 뭐라고 했죠? 계약으로 생각하십시오. 저는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주의, 그게 뭐예요? 매도인의 지위 또는 매수인의 지위와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합되어 있고 그러므로 이를 독자적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당사자 지위에 양도했으면 매도인의 지위 내지는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했으면 그에 따라 취소권도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이 표현은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독자적으로 양도 못한다는 게 몇 군데 나와요. 자, 이제 하나씩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씩 이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취소권만은 해제권도 마찬가지예요. 해지권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냐면 소유권. 소유권 아니 물권 보였는데 소유권에 기해서 뭘 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배웠어요. 정확하게 배우지 않았지만 물권적 청구에 뭐 했으면 213조, 214조예요. 자, 물권편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데 소유권에 213조, 214조 있고 나머지 물권들, 소유권 말고도
제한물권 있잖아요. 제한물권도 그 개념에 맞춰서 하나씩 준용을 합니다. 이게 출발점이고 저당권 경우에는 214조만. 그 다음에 점유율하고 있는 213조 같은 경우는 213, 지상권에 가는 213조, 214조를 준용하고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는데 뭘 묶으냐면 소유권과 별도로 물권적 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소유권 중에 소유권의 기능에서 하나의 권능인 물권적 청구권만을 따로 양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물권적 청구권은 놔둔 채 소유권을 상대방에 낼 수 있는 것을 있는지 못한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의 어떤 효력 있죠? 배타적 효력을 유지시키는 수단이에요.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근데 하나씩 이걸 배워갈 겁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은 소유권의 특징, 어떤 특징이었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배타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잖아요. 대사적 효력. 그 배타성을 유지시키는 수단이에요. 따라서 이 수단이 빠진 소유권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 세트란 거예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만을 따로 양도하지 못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소유권을 넘기는데,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물권적 청구권만을 남겨놓고 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이 안 된 겁니다.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전세권에서. 전세권을 하게 되면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전세금 반환 채권. 어떤 의미는 전세권에는 어떤 성격이 있죠? 용익물권적, 그 다음에 저당권적, 담보물권적 성격이 있는데 존속기간 중에는 용익물권적 성능, 존속기간 만료되면 뭐죠? 담보물권적 성격만 있다. 근데 핵심이 뭐냐면 아직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따로 양도할 수 있는지 그게 하나 쟁점이 되고 존속기간 만료 후 이제 저당권만 성격이 있을 때 저당권만이 양도가 될 수 있는지. 근데 이거는 결국은 저당권 파트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따로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중에 양도 못한다. 자, 이런 것들이 가끔은 출제가 됩니다. 이런 뭐가 포인트가 뭔지를. 또 소유권의 물권적 청구는 계약에 의한 소유권, 계약에 의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채권이 뭐 있죠? 매매계약?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매매대금 반환채권인데 양도 가능하잖아요. 그거와 비교해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도 양도 가능하니까 아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소유권의 그 물권적 청구권의 그 특성 때문에 그렇지 못한다는 거. 나중에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좀 3,000%로 빠졌는데 이런 내용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자, 제가 따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만 양도되냐? 안 된다. 그 다음에 계약 해제권도 따로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계약의 효력에 발생한 채권 양도는 가능하다. 지금 비교해서 원칙적으로 가능하죠. 채권의 양도가 원칙은 자유예요. 다만 성질상 아니면 채권자 재무자 합의의 양도금지 특약은 가능하고요. 그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면 자, 돌아가서 착오편에서 경합 문제, 착오를 위한 취소, 담보 책임에 인조한 해제권 행사, 그거 하면서 착오를 위한 취소와 그 다음에 계약 해제권 기억나시나요? 계약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착오가 있는 착오를 이유 취소할 수 있다. 그 실익은 계약 해제가 되면 손해배상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그 손해배상 의무 때문에 계약금을 못 취소할 문제가 있는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기억나시죠? 그의 연장성성에 있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려면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한 번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을 할게요. 이제 법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지금 의사표시잖아요. 자, 매매계약은 법률행위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복습이에요. 자, 시험은 아닌데 알아두면 좋아요. 재미가 있을 거예요. 법률행위의 대표보다 의사표시다. 이렇게 배웠어요. 계약은 법률행위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근데 매매계약은 의사표시가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자, 의사표시 하나가 법률행위일 수도 있지만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 있죠. 그 얘기는 의사표시로
하나만으로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아니면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발생시키지 못하는 건지 그걸 구분해서 됩니다. 법률행위는 법률관계다. 법률관계는 권리의무 발생이다. 우리가 대부분 매매계약을 하기 때문에 채권 채무다.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 개념 갖고 이런 핵심적인 징표는 계속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있고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고 이 사람들에게 매도의사와 매수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매도 매수사가 합치가 되면 뭐가 된다? 계약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계약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인데 취소 사유가 있죠. 제한 능력은 새끼고 차고 이제 매도를 기적해.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 이 의사표시에 매도사는 의사표시죠. 뭐가 있다? 취소 사유. 뭐 예컨대 차고 사기, 강박이 있다. 그러면 취소 사유가 있으면 뭘 행사할 수 있다? 취소권. 취소권이 있는 거죠. 누가? 매도인에게. 그럼 매도인이 이 차고나 사기 강박으로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 이 의사표시 근데 이 차고나 사기 강박은 처음부터 있었죠. 흠결. 이 매도인이 법률행위 당시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39조 무효행위 추인했을 때 길잡이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무권 대리행위 했을 때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법률행위 흠결을 치유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매도세 차고 사기 강박은 매매계약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흠결이에요. 그래서 의사표시에 흠결을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의사표시 자체가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 건 아니죠. 법률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되면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그렇게 아니라 뭐라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다고요. 어떻게 되냐면 자 매매계약이 성립되려면 매도의사가 있고 매수인 의사가 있고 합치가 돼요. 근데 매도인이 자신의 의사에 차고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의사표시가 없어지죠. 그러면 매매계약에 성립하는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의사표시에 효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자, 그런 점이 하나입니다. 야, 이제 A시당 쪽도 있던 흠결이에요. 그런데 차고 사기 강박은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접근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냐면 이게 지금 취소였어요. 계약이 있으면 효력이 있으면 뭐가죠? 법률 관계가 있고 권리의무 관계가 있는데 지금 매매 계약이니까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요.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매매 유효하다는 얘기는 여기에 지금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튼튼해요. 취소도 유동적 유효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할게요. 여기 취소 사유가 있어요. 근데 아직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유동적 유효죠. 일단 유효해요. 여기는 아무 하자가 없고요. 그 상태에서 매매계약은 효력이 있겠죠. 합치됐으니까. 그러면 채권 재무가 발생해요. 그런데 채무를 이행하면 상관없을 텐데 뭐랬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게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 채무 불이행의 종류는 뭐였다? 이행을 지체하거나 아니면 이행 불이행이에요. 이행 지체는 예컨대 매매대금 지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매매대금은 가능하죠. 불가능한 거 없어요. 그 사람 돈을 빌려서는 어떻게 하세요? 돈은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에 돈이 없을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행 지체는 가능한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행 지체고 이행 불능은 목적물, 매매 목적이에요. 건물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그게 멸실됐다. 화재로. 못하잖아요. 그게 이행 불능. 이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매매계약 처음부터 못하는 경우는 원시적인. 매매계약 당시에는 건물이 멀쩡히 있었는데 나중에 없어지면 후발적. 이제 나중에 계약을 pen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채무불이행 효과가 뭐가 있다? 제가 배웠죠. 해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있었죠. 해제를 어떻게 해요? 채무불이행에서 해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소급하여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한다. 효력이 소멸되면 채권 채무 관계가 없어진다는 의미예요.
계약의 효력돼서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진다. 그럼 채권 채무 관계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계약의 효력이 채권 채무 관계가 없어진다는 거지 더 나아가 의사표시의 효력까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죠. 계약의 해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매도인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계약의 해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을 조금씩 얻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의사표시는 하지는 않습니다. 취소된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가 이꼴이 아니기 때문에 자, 계약을 전제로 생각하면 되겠죠. 법률 무효다. 다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제한능력자는 암기하십시오. 제한능력자 누가 있다고 항상 미성년자 대표적인 게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계약이 있다. 이제는 매매 계약이 있으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계약이 있다. 계약에 기초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거고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뭘 한다? 매매 대금을 지급해요. 계약이 있으면. 계약에 기초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각자 뭐라고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채무에 이행한 거죠. 채무 이행인데 이게 급부의 이행이 있죠. 이 계약서를 급부가 이루어졌죠. 매도인과 매도인에게 각자 채무에 기초해서 이행을 했다. 그게보다 급부를 했어요. 급부. 이행의 급부. 그렇게 용어를 기억하십시오. 이행의 급부를 하고 났는데 급부를 다 했어요. 등기도 해주고 돈도 줬어요. 그런데 계약이 어떻게 됐다? 무효가 됐거나 아니면 지금 뭐죠? 취소를 했어요. 취소권을.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러면 이 급부의 원인인 계약이 어떻게 됐어요? 무효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떠올려야 돼요? 급부 부당이득. 부당이득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급부 부당이득과 침해 부당이 있다. 급부 부당이 뭐다? 항상 계약을 매매가 생각하시고 그 계약에 따라서 급부 이행이 이루어졌는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 뭐가 된다? 취소권 행사에 대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 근데 항상 기억할게. 해제는 548조가 따로 있다. 세트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급부 부당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하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는 뭐가 있다? 급부 부당이득.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급부 부당이득은 이게 북부이당이다. 항상 계약을 전제로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험생은 항상 매매 계약이 무효나 취소된 경우에 급부 부당이득을 묻습니다. 다른 케이스는 안 나옵니다. 침해 부당은 그냥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생각하십니다. 그럼 계약관계가 없잖아요. 무단이라는 얘기는 계약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급부를 했는데 그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때는 급부 부당이득. 그런데 이게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이고 종류가 급부 부당이득이 있고 그 다음에 침해 부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강학적으로는 비용 부당이득이 있는데 그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부당이 있으면 돌려줘야 하잖아요. 이득이 있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이 있고 손해를 입으면 이 손해를 기준해서 이득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득을 다 돌려주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한테 이게 자세하게 그 강의는 안 쓰면 왜냐면 거기까지 나오진 않고 이런 게 있다. 741제 보면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로 해서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를 정해놨어요. 악의인 경우에는 전부 다. 선의는 언제나 이익이 현존하는 걸 예상하. 현존하는 이득에 대해서 이렇게 정한 이게 원칙이에요. 선악을 구분해서 반환할 범위를 정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548조 해제 같은 경우는 선악 구분 없이 다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특별 규정인 거고. 이게 원칙인데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는데 다만 어떤 경우? 취소를 하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반환하는 이 범위는 741조의 부당이익 반환 범위, 즉 선악의 구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제한 능력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선악 구분 없이. 이게 포인트입니다. 선악 구분 없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해서. 받은 이익이 없으면 돌려줄 거 없고 지금 뭐가 남았지 이익이? 그것만 돌리면 현존하는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그래서 시험에는 선악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묻는 거예요. 그 논리적 설명 그런 겁니다. 제한 능력 이유로 뭘 이유로? 제한 능력 이유로 법률 취소된 경우에는 악의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한다. 이게 뭐냐면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한다. 이게 뭐냐면 741조의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가 이거예요. 근데 그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제한 능력자는 어차피 보호받을 사람이니까 제한 능력자는 보호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어디서 또 나왔지 이런 얘기가?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는 것 때문에 충돌되면 더 보여준다. 묵군대리인 상대방 책임에서도 있었잖아요. 묵군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의 경우는 비록 상대방이 신뢰가 지금 손해무과실이었다 하더라도 묵군대리인 상대로 계약 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마찬가지로 제한 능력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 구분 없이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원리들을 아시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취소권자가 누구냐? 취소 사유가 누구 뭐였죠?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이에요. 그러니까 착오로 인하거나 아니면 사기 강박에서 의사 표시를 한 자는 당연히 해당되겠죠. 그런데 주요할 게 뭐냐면 제한 능력자예요. 제한 능력자 대표적인 게 뭐였죠? 미성년자. 미성년 이 표현에 의하면 법조문에는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의 의사를 표시한 자가 맞겠죠. 의사를 표시한 자가 취소권이 이해가 돼요. 그럼 제한 능력자도 이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혼동이 오는데 미성년자도 취소권자다.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머리에. 그래서 이 법조문을 외우러갑니다. 저는. 그리고 그의 대리인. 그리고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딱 취소권자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누구다?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한 사기 강박의 의사 표시한다. 이건 당연하겠죠.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지금 독특한 겁니다. 미성년자 대표적인 예. 그리고 그의 대리인. 대리인이 있어요.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이에요. 그렇죠? 법정 대리인은 어디서 나오게요? 제한 능력과 연결되겠죠. 그러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부모님입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하나 있고 임의 대리인 배웠죠? 계약 체결 권한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권한은 없고 대리권 수요 그 수권의 해석 문제 기억나십니까? 계약 체결권에 취소권이나 해제권은 포함된 거 아니다. 따라서 또 대리행위를 규정했을 때 대리행 규정했을 때 취소권은 취소 여부는 의사표시 하자 여부는 대리행 규정이지만 그 결과 취소 사유의 존재 말물로 발생하는 취소권 누구한테 있다? 본인에게 있다. 기억나십니까? 그 논의의 연장선에서 뭐였다?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취소권을 취소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준다. 그게 임의 대리인. 이게 나와야죠. 이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도 있고 법정 대리인도 있다. 당연한 거죠. 대리인이니까. 근데 임의 대리인 개념이 이렇게 생각하죠. 계약 체결권에는 취소권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수권행위가 있지 않은 한 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그게 떠오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승계인. 승계는 뭐냐면 특정 승계와 포괄이 있는데 포괄 개념은 항상 상속. 그런데 승계인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제한 능력자.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제한 능력과 관련된 거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한 능력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미성년자 인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그 취소권자는 누가 된다? 이 해석에 따르면 제한 능력자가 되고 그의 대리인이겠죠. 제한 능력자, 그의 대리인이니까.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자, 그의 대리인입니다. 그럼 그의 대리인은 뭐냐면 법정 대리인 내지 또는 대리권인 후견인인데 후견인은 잘 안 나오고 법정 대리인만 생각합니다. 친권자.
이 후견인도 대리권 후견인도 법정 대리인인데 이 후견인도 성년 한정 특정에 따라 대리권 범위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대리권이 후견이라는 표현을 따로 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도 취소권자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문.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 근거는 취소권자.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 취소도 상대방 있는, 취소가 개념이 뭐죠?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예요. 그쵸? 근데 제한 능력의 행위는 뭐냐면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때, 예컨대 계약을 할 때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취소 또한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 의사표시 행위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게 원칙인데 법에서는 단독을 할 수 있게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시험 출제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단독으로. 왜? 법에서 취소권자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문 틀린 겁니다. 제한 능력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취소할 수 있다면 틀린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험 범위는 아닌데 가끔 출제가 돼요. 그래서 어떤 원리로 이렇게 얘기를 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건 기억을 위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제한 능력자가 미성년자 우리가 무슨 법률행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취소권 행사는 제한 능력자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뭐 하게 되면 본인의 동의를 얻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단순한 채무행위는 허락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 규정 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경우에도 이 취소권은 행사는 미성년자에게 도움이 되니까 단독 할 수 있다는 게 좋지 않아?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그거 하나. 또 추인권자. 반대로 취소가 있습니다. 아까 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추인권자가 나오겠죠. 근데 그 취소권자가 같다요. 법에는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와 동일하다. 따라서 뭐죠? 제한 능력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겠죠. 그 다음에 착오나 사기하면 의사표시하자면 이 사람들이 추인권자 되겠죠. 다만 이게 좀 독특하기 때문에 이것만 지금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게 뭘 차이점을 보려고 하냐면 또 요것 때문에 그래요. 시험에 나오면 혼동스러우니까 정확하게 합니다. 추인하는 게 뭐예요? 추인은 이제 뒤에서 배웠지만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데 추인을 한다는 것은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태는 어떠죠? 유동적 유효죠. 유동적 유효 상태인데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권의 포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추인은. 그러면 추인권자가 이제 추인을 하는데 제한 능력자가 이제 추인을 하는 거예요. 취소권의 포기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핵심은 취소 원인이 소멸 후에만 할 수 있다. 제한 능력자는. 예컨대 미성년자라면 취소 원인이 소멸이 뭐예요? 성인이 된 경우에만. 성인이 된 이후에만 추인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효력이 발생하지 아직까지 취소 원인이 소멸되지 않다. 아직까지 미성년자 상태에서 추인을 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취소권은 단독으로 가능했잖아요. 현재 추인만큼은 이 얘기는 미성년자 상태에서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를 내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리하기다. 그럼 추인은 뭐예요?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불리한 지행하는 거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 거 자기가 갖고 있는 유리한 것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 원인이 소멸. 자, 추인할 때는 무효행위 추인할 때 어떻게 배웠죠? 무효 원인의 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도 취소 원인이 소멸된 이후에 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요건인데 제한 능력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 원인이 소멸 후에만. 그럼 법정 대리인은요? 법정 대리인도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 성인 될 때? 그건 아니겠죠.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법정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제한 능력자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은 그렇지 않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섞어서 자주 내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정리하냐면 자, 제한 능력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표시 착오나 그런 거 안 나와요. 나오게 되면 제한 능력이에요. 취소 사유가 제한 능력. 근데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미성년자. 그러면 취소권이 발생해요. 취소권이 발생하죠. 그러면 취소권 발생하면서 자, 이렇게 할게요. 취소권 발생하면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요? 취소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추인을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취소권자 누가 있죠? 제한능력일 때는 제한능력자. 그 다음에 미성년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 왜냐하면 제한능력에는 성년 후견, 특정 후견, 한정 후견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후견인의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그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쓰고 법정 대리인을 쓰는 겁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럼 취소권 행사, 제한능력자, 취소권 행사는 제한능력자한테 유리한 거니까 단독 행사가 가능하다. 만일 제한능력자는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는 아니면 제한능력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취소권 행사자는 틀린 질문이다. 단독으로 행사한다. 왜냐면 유리하기 때문에. 자, 법정 대리인은 상관없죠. 법정 대리인은 제한능력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도 고유의 자기야. 이 대리를 하게 되면 이 제한능력자가 수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대리권은 법이 준 거기 때문에 대리인, 법정 대 부모님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따라서 제한능력 상관없이 행사를 할 수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 또 개념이 있는데 보통 어떤 대리인 개념이면 당사자가 준 거잖아요. 수권에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임의 대리에 맞는 거예요. 이 대리권은 어디서 부모님이 미성년자를 위한 이 법정 대리인 부모님의 대리권은 미성년자인 자식이 부모님한테 의사표 준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법령에 근거해서 부모에게 친권자에게 대리권을 준 겁니다. 따라서 이게 부모님은 이 권리는 자식으로부터 유래된 게 아니라 어디서 온다? 법에서 준 거기 때문에 부모의 독립적인 고유한 권리입니다. 자신의 권리예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기본 개념입니다. 근데 시험 출제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설명이 없을 겁니다. 법정 대리권의 그 개념은 그겁니다. 자신의 고유의 권리이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추인, 항상 추인하면 뭘 또낸다? 취소, 원, 사유가 종료되는 후. 그리고 추인은 뭐다? 취소권 포기. 취소권 포기다. 따라서 미성년자 제한력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만 추인할 수 있고 언제? 취소 원인이 소멸하는. 근데 법정 대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취소 원인이 소멸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다. 자, 취소 사유가 종료. 미성년자라면 성인이 된 이후에. 하지만 여기는 그 불문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걸 잘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